뉴스 브리핑. 개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 선거가 실시가 됐죠. 어제 결과는 부결로 끝났습니다. 결국 개빈 뉴섬 주지사는 1년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됐고요. 결국 내년 11월에 다시 주지사 선거를 치르게 될 때까지는 뉴섬이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라디오 토크 진행자로 잘 알려져 있는 레리 엘더는 뉴섬 주지사가 리콜 조치에서 살아남은 것이 확실해진 뒤에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투에서 졌다는 걸 인정하지만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것도 곧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11월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는 재선에 나설 예정인 뉴섬에 도전할 것이다 라고 밝힌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어제의 승복 연설은 그가 내년 주지사 선거에 도전할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진작부터 부정투표 의혹이 강력히 제기됐었습니다. 웰더는 승복 연설을 하는 도중에 하지만 부정투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고요. 재검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지지자들에게 패할 때는 품위 있게 라는 말을 해서 뭔가 좀 나름 다른 또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브리핑 시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 대해서 지독한 바이러스 백신 의무화를 조치했다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번호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애리조나주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으로 고소가 접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마크 브루노비치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이 이 백신 의무화 조치가 연방법에 좀 문제가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시하고 있는 점은 현재 애리조나주에도 불법 입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이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백신 의무화 조항이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정작 우리 국민들한테는 또 해당이 되고 이래서 좀 서로 간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또 추가로 더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주뿐만이 아니라 와이오밍 주지사도 백신 의무화와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마크 고든 와이오밍 주지사는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명령에 맞서서 싸울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이것은 지나친 연방정부의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의무화 명령과 싸우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와이오밍 주 법무장관 브리티 힐이 개인 고용주들에 대한 권한을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살필 것이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주 정부에서는 별도의 규정들을 만들어서 개인 사업자들이 백신 의무화 조항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이고 주 의회에서는 지금 연방정부의 백신 의무화 조항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달경에 주 입법부 회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와이오밍주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애리조나주까지 포함해서 대략 한 12개의 주의 공화당 주지사들이 바이든의 백신 의무화 정책을 비난하고 조만간 이와 유사한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초 뉴욕주의 제조업체 중 제품 가격을 인상한 곳이 사상 최고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의 연준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가격 지수라는 것을 내놓았는데요. 47.8로 상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는 제조업체들 중에서 50.4%가 이달에 가격을 올렸고 2.6%가 가격을 낮췄다라고 응답한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절반 이상의 제조업자들이 가격을 높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몇 달 안에 이것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이 이 제조업자들이 가격을 올린 처음이 아니고 세 번째라고 하고요. 지금 6월, 7월, 8월 연속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재료비 지불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어서 0.5% 하락한 75.7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 8월에는 76.5%의 공장이 재료와 부품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해서 이 제조업체들의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수요와 활동의 예상치 못한 증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새 주문량 측정 기준은 18.9포인트 오른 46.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전망 지수도 16포인트 급증한 34.3을 기록했습니다. 원래 이 경기 전망 지수는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조사 결과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나와서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저스트뉴스가 입수한 사적인 편지에서 보면은 CDC 책임자가 확인된 것만 6건 그리고 의심 환자 17명이 중대한 공중보건 위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미국 사회에 수많은 발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확인해서 지금 단독 보도를 한 상태입니다. 이 CDC의 지금 소장을 맡고 있는 로셸 월렌스키 국장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화요일 밤에 어젯밤이죠. 연합군의 고위 관리인 로버트 펜턴에게 이 펜턴 장군한테 보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하면 홍역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프간을 탈출해서 지금 신원조회 확인 절차를 밟기 위한 이제 대기 상태에 있는 아프간 난민들이 그 안에서 지금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6명 그리고 의심되는 환자가 17명이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이 편지 내용에 보면 상당히 심각한 것이 이미 미국의 여러 병원 안에 이게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수백 명이 감염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보다 더 큰 공중보건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편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기에 이것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도 이후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이오주의 허드슨 시에 있는 시장 그리고 학부모들은 고등학생들이 부적절한 글쓰기 주제에 관한 책자를 받은 후에 지역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교사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서 지금 전국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허드슨 시장, 이 크레이그 슈버트라는 시장은 교육위원들 앞에다 놓고 사표 내지 않으면 기소당할 것이다 라고 윽박을 지르는 모습이 지금 SNS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고등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 교육위원들 전원을 다 사표를 내게 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브리핑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레반이 과거 영국군에 협력했던 아프간 저격수, 스나이퍼라고 이야기하죠. 아프간 특수부대에 있는 저격수를 체포해서 그 가족들 앞에서 공개 처형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 영국 육군의 대령이었던 애쉬 알렉산더 쿠퍼 대령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 실명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약자로 N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저격수는 28살밖에 되지 않았고 현재 자신의 아이들이 5명이나 있는데 그 5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9살 이하인데다가 가장 어린 아이는 이제 태어난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가 공개 처형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이것이 탈레반의 지금 현실이다. 진 모습이다. 탈레반이 겉으로는 우리는 새로운 탈레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용성, 다양성, 사면 이런 것들을 대변인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실제로 이번에 잡혀서 처형된 그 N이라는 저격수는 아프간을 탈출해서 영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했었으나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아프간에 남겨진 700명의 아프간인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이러한 일들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위를 깎아내리려 했다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장군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했다라고 지금 복수의 언론사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마크 밀리 장군을 크게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이든이 얼마나 밀리 장군을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밀리 장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뒤통수를 쳤던 것만큼은 사실인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밥 우드워드와 로버트 코스타가 쓴 새 책 퍼릴 위험이라는 이 책에서 밀리는 제복을 입은 참모들에게 의사당 폭동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지 말라고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폭로가 됐었고 또한 대통령이 자신에게 중국을 공격하라고 명령한다면 그러면 사전에 중국 측에다가 이것을 미리 알려주겠다라고 중국 측의 장군과 직접 통화했다라는 내용이 책에 담겨 있었는데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 대변인 데이브 버틀러 대령은 밀리에 대한 보도를 확인하면서 중국과의 통화는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보 중이라고 오히려 옹호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지금 밀리 장군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의 지도력, 애국심 그리고 헌법에 대한 충성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밀리 장군을 잘 알고 그는 거의 8개월 동안 그와 함께 일했는데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지금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키 대변인은 비꼬아서 불안이나 반란을 조장할 의도가 없었다. 밀리는 밀리로부터 두려워할 것이 바이든은 없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 행동에 대해서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받아야 한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밀리가 저렇게 행동한 것이다라는 논조로 이야기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밀리의 이런 그 괴상한 반역죄 같은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옹호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그런 이슈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군법에 회부해서 군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군 재판을 넘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당장 사임 정도가 아니라 해고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밀리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퓨 리서치하고 갤럽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지지율이 2년 전에 비해서 7% 감소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인 53%가 더 엄격한 총기법을 선호한다라고 답했는데 이게 2019년 9월에 더 엄격한 총기법을 지지했던 60%에 비하면 7%포인트가 지금 줄어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총기 규제 그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국민적으로 지금 인식이 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화당원과 민주당원 사이에서 약간의 좀 차이를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31%에서 20% 정도가 덜 엄격한, 그러니까 이 총기 규제를 좀 덜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1%에서 20%였던 이 지지율이 21%에서 20%로 27%에서 20%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민주당원은 81%가 총기법이 더 엄격해야 된다라고 해서 총기 규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쪽이 훨씬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흑인 성인들 중에서는 82%가 총기 폭력이 매우 큰 문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인종이나 인종 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총기 문제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은 흑인 사회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명 중 4명은 미국인 성인들이 총이 있는 가정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미국인 성인들 중에 30%가 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당적을 기준으로 총기 소유 여부를 조사하니까 공화당원의 44%가 총을 가지고 있었고 민주당원은 20% 정도가 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보다는 시골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총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니아 주 상원의 공화당원들은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일련의 소환장을 발행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지는 투표를 했습니다. 4대7, 그러니까 7대4죠. 7대4로 투표 결과 통과가 됐는데
주 상원에 있는 정부간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투표를 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사회보장번호 4자리 숫자, 경선에 필요한 사람들의 운전면허증 정보를 포함해서 유권자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법적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 좀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펜실베니아주는 애리조나주 스타일의 포렌식 감사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미국인 중에서 62%가 미국 군인이 결국엔 다시 아프간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퀴니피악이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퀴니피악 대학의 여론조사 분석가인 팀 멀로이는 철수는 끝났지만 부추는 결국 땅에 다시 떨어질 것이라면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가마솥에 젖고 있는 어렴풋한 테러 위협을 분명히 보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는 것이 옳다라는 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바이든이 철군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65%가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31%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고요. 50%는 대통령직의 직무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는 48%가 찬성, 49%가 반대,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59%가 찬성, 34%가 반대,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42%, 반대가 52%,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찬성이 45%, 반대 42%. 거의 지금 뭐 박빙의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결과를 분석한 말로이가 하는 이야기는 바이든과 허니문이라는 것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예외 없이 전반적으로 일자리 승인, 외교정책, 경제에 이르기까지 골치 아픈 부정적인 의견들로 가득 찬 여론조사였다라고 평가를 내놓았습니다.